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제7장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숨죽여 섰던 벌판 매복. 어느 날 차이산을 요새지로 삼고 있는 베트콩들이 야간을 이용하여 뚜요와 시내에 와서 생활용품을 털어간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우리 일소대는 작전 명령을 받고 차이산과 뚜요와 시내 벌판 지역으로 나가 야간 매복 작전에 투입되었다. 시간은 대개 해가 지고 난 후 땅거미를 이용해 침투하여 매복 지점으로 진입해 들어가 배치한다. 베트콩들도 대개 이때 이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활동한다. 차이산 쪽의 벌판은 늪지대이고 뚜이와 시내 쪽으로는 밭과 농과 벌판이 펼쳐져 있다. 해안을 중심해서 아군들이 자리 잡고 있고 산악지역을 중심해서 베트콩들이 월맹 정규군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매복 지점까지 왔으나 허허 벌판이라 배치하기 좋지 않았다. 뚜요와 시내 쪽으로 가까이 배치하면 불빛에 노출이 되고 차이산 쪽으로 가까이 배치하면 늪지대라 마땅치 않았다. 뚜요와 시내와 차이산 사이 벌판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이 넓은 벌판에 베트콩들이 어느 지점으로 침투해 들어올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서로 상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서로 안다면 모두 섬멸하고 말 것이다. 1, 2분대는 소대장을 중심하여 앞으로 쭉 빠져 배치하기도 하고 3분대와 화기분대는 선임 하사를 중심하여 50m 뒤에 떨어져 배치하기로 했다. 땅거미가 짙어질 때쯤 어느 정도 매복 지점에 온 것 같았다. 소대장이 3분대와 화기분대는 이 자리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1, 2분대를 인솔하여 서쪽 방향으로 30m 정도 더 걸어 나갔다. 모두 허리를 구부려 이리저리 다녀보았으나 매복 지점이 마땅치 않았다. 소대장은 도대체 어두워 보이지 않으니 더 가서 배치해야 되나 이 자리에 배치해야 되나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옆에 있는 전우들은 그냥 이 자리에 배치하자고 했다.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자고 말하니 소대장은 내 말을 듣고 앞으로 더 빼라고 했다. 30m 앞으로 살살 기어 나오니 높이 1m의 작은 둑이 횡으로 펼쳐져 있어 배치하기 좋았다. 소대장은 여기가 아주 좋으니 앞으로 빼기를 잘했다고 하며 여기에 배치하자고 했다. 소대장과 분대원들은 기가 막히게 요지에 매복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1, 2분대는 둑을 중심하여 길게 횡으로 배치하고 3분대와 화기분대는 60m 뒤쪽에 횡으로 배치하여 이날 밤 우리 소대는 11자형으로 배치했다. 그런데 만일 베트콩들이 우리가 배치한 11자형의 가운데로 빠진다면 아군이 서로 앞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데 문제였다. 또 우리 매복조 앞으로 떨어져서 통과하면 거리가 멀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 약점이었다. 그러나 1, 2분대 매복 지점을 앞으로 가까이만 통과한다면 베트콩들을 거의 섬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고로 우리 소대는 차이산을 좌측에 놓고 횡대로 두 군데에 배치한 것이다. 오후 6시에 배치하여 밤 10시까지 매복을 섰으나 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소위 밤의 망원경이라고 하는 스코프는 캄캄할수록 잘 보인다. 밤에 보아도 500m까지 사람 정도의 크기는 보인다. 분대마다 한 대씩 있어서 야간 경계를 할 때마다 이것이 적을 발견하는 데 요긴하게 레이더망 역할을 한다. 밤 10시가 가까울 무렵 차이산 쪽에 배치된 1분대에서 적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줄을 당겼다. 차이산 와지선에 파란 플래시 불빛이 깜빡거리며 베트콩들이 출현했다고 했다. 우리와는 거리는 까마득했다.
저들이 이 넓은 벌판에서 어느 곳으로 갈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배치한 위치에서 앞으로 10m에서 30m 사이로 지나가야만이 사격하여 섬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야간에는 수류탄과 크레모아가 가장 효과적이다. 총으로는 집중 사격을 해도 밤에는 잘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여 12에서 15m 전방에 크레모아를 하나씩 설치했다. 30여 분이 지나니 차이산 쪽으로 배치한 1분대에서 다시 신호줄로 연락이 왔다. 베트공들이 뚜이호와 시내 쪽으로 거리를 확보하며 늪지대를 빠져나오고 있다고 했다. 캄캄한 밤이라 눈으로는 안 보이니 스코프로 보고 확인한 후 보고하는 것이었다. 베트공 1000병이 앞서 나와 행여 한국군이 매복을 나오지 않았는지 사방을 완전히 살피고 이상이 없으면 뒤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파란 플래시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 이를 보고 본대의 베트공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베트공 1000병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곧 1분대 맨 끝에 매복조가 있는 곳에서 차이산 쪽으로 50m 가까운 곳까지 베트공 1000병이 진입했다고 보고가 왔다. 3명의 베트공 1000병들은 각각 한정식 총을 들고 본대와 상당히 많이 떨어져 걸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숫자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뒤따라 많은 인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다. 베트공들은 대개 밤에는 10명에서 15명 내외로 활동한다. 아군에게 걸리면 거의 섬멸당하기 때문에 전술상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한자리로 나오다가 무리지어 흩어지기도 한다. 아마도 시내로 보급품을 조달받으러 가기에 많은 인원이 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마른 오징어처럼 배를 땅바닥에 깔고 죽은 듯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소대장에게 긴급히 보고가 들어오기를 베트공 1000병이 지금 1분대 바로 앞에까지 왔다고 했다. 앞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3사람이 앉아서 계속 사주 경계를 하며 1, 2분대가 배치된 쪽이 이상한지 동태를 살피고 있으니 노출되지 않도록 절대 소음을 내지 말고 앉은 사람 없이 모두 엎드리라고 했다. 베트공들에게는 관찰용 스코프가 없기에 다행이었다. 만일 있었으면 아군이 즉시 발각되었을 것이다. 아군들이 공제선을 피해 둑을 이용하여 엎드려 있으니 캄캄하여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 반면 베트공들은 벌판보다 높은 지역에 있으니 우리는 공제선을 이용하여 그들을 잘 볼 수 있었다. 1분대 매복조의 보고를 받고 그쪽을 쳐다보니 50m 전방에서 적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소대장은 우리가 베트공들에게 발각된다면 할 수 없이 공격해야 되지만 발각되지 않으면 그들이 시내로 갔다가 나올 때 치자고 했다. 베트공 1000병들은 이 지역에 한국군들이 매복을 할 것으로 예측해서인지 오랜 시간을 끌며 완전하게 확인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검토했는지 뒤에 따라오는 본대에 플래시로 신호를 보냈고 베트공들이 시내를 향해 일렬 종대로 거리를 확보하며 거침없이 걸어 나오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다. 지금 베트공들이 1, 2분대가 매복을 서고 있는 둑 쪽으로 붙어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둑 뒤에 바짝 붙어 엎드려 있고 그들은 둑 너머로 바짝 붙어 지나가는 것이었다. 서로 안전하게 둑을 이용하여 엄폐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서로 극적으로 위험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베트공들을 보고 있고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투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훨씬 유리했다. 그래도 높이 1m, 넓이 2m 남짓한 둑이기 때문에 베트공들이 뒤꿈치만 들고 쳐다본다면 우리를 볼 수 있었다. 워낙 캄캄하여 잘 보이긴 하나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만일 어느 조든지 베트공들에게 발각되면 즉시 사격을 퍼붓기로 했다. 드디어 웅성거리며 베트공들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둑 너머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과 우리는 불과 3m에서 4m 거리였다.
뒤꿈치만 들어도 보일 것인데 적들이 공제선을 피하기 위해 다행히 허리를 반쯤 구부리며 가고 있어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로 간의 거리를 확보하며 차이산에서 시내까지 닿을 정도로 일렬 종대로 수를 셀 수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대병력이 지나가니 겁이 나기도 했다. 아군 2분대를 가지고서는 이처럼 많은 병력을 치기가 겁이 나고 부담스러웠다. 그들이 크레모아 안쪽으로 이동하므로 크레모아 공격을 할 수 없었고 또한 그들끼리 거리를 확보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한다 해도 많은 적들을 섬멸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병력이 대항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와 너무 가깝게 둑 너머로 붙어 지나가므로 접전이 붙는다면 그들에게 수류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이 같은 상황이므로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이들이 시내에 들어갔다가 철수할 때 다시 상황을 판단하고 치기로 한 것이다. 베트공들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발각되지만 않도록 경계했다. 혹시 기침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또 예감이 이상하여 저기 둑 너머로 넘어와 보지 않을까? 마음을 태우며 긴장했다. 머리를 곤두세우고 아차 하면 사격하려고 총구를 겨누고 쳐다만 보고 있었다. 한국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하더니 손으로 잡으면 잡힐 만한 곳에 우리가 엎드려 있었는데도 캄캄함이 눈을 가려서인지 그들은 모르고 지나갔다. 어느새 몸은 두개 들어붙었고 마음은 땅을 파고 들어갔다. 3미터 앞에 빨랫줄 같이 끝없이 지나가는 베트콩들. 그 수가 너무 많아 겁이 나고 두렵기도 했다. 마음이 긴장되고 애간장이 타는 순간이었다. 마음 긴장하니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기침이 나오려 목이 간질간질. 참느라 온갖 몸부림들을 쳤다. 저들은 마을을 털러 가는 기분 때문인지 희망차게 걸어갔다. 너희들 이따 좀 보자. 전우들은 벼르고 참았다. 저승사자 때를 지어가는 어둠 속의 밤이다.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아갈 게다. 1분이 1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지겹게 베트콩들은 한참 동안 시간을 끌며 드디어 우리 앞을 지나갔다. 오랫동안 배를 땅바닥에 깔고 엎드려 있어서 온몸이 저리고 쥐가 났다. 이제 앉아서 허리라도 펴려고 하고 있을 때 1분대 매복조로부터 전달이 왔다. 자세히 보니 아까 봤던 천병 3명이 남아 공동묘지 위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앉아서 허리를 펴려다가 다시금 엎드렸다. 전우들은 모두 누가 기어가서 저놈들을 소리 없이 칼로 해치우자고 했다. 땅바닥에 계속 엎드려 있으려니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했다. 소대장은 할 수 없으니 베트공들이 마을에서 나올 때까지 죽은 듯이 은폐하라고 했다. 그들이 마을에서 생활용품을 털어서 나올 때까지 베트공 보초들에게 발각되지 않아야 오늘 밤 매복 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기에 1, 2분대는 죽은 듯이 땅바닥에 계속 엎드려 있어야만 했다. 베트공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철저하게 보초를 세워놓고 마을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우리 매복조가 그들을 발견하였으니 보통이 아니었다. 아멘.